대한민국 최고 스타들에 의해 이어진 발걸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스타의 이름을 내려놓고 떠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가난한 세상 아이들을 찾아가는 월드 스페셜 러브. 아이에게 집을 지어준 류승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난민들의 피난처가 된 신현준. 이런 여백들을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으로 꽉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돌깨는 아이의 손을 잡아준 배두나. 손을 주고 싶어요. 고아들의 보호자가 되어준 김지수. 아이들이 학교를 계속 꾸준히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거. 이제 이보영이 동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월드 스페셜 러브 이보영입니다. 꺼져가는 아이들의 꿈과 생명을 위해 여러분들이 가진 사랑을 조금씩 나눠주세요. 그곳을 보기 전 나는 몽골이 초원의 나라인 줄 알았었다. 죽은 자들의 집, 공동묘지와 이웃한 슬픈 게르촌. 비안주르크 달동네에 올라보기 전에는 그 언덕에서 아이들을 만났다. 냠수랭, 자야, 오랑자야. 지난 10월 20일 이보영이 몽골에 도착했다. 사진작가 정기락과 함께한 이번 여정의 목적지는 그녀의 제안으로 결정됐다. 가난 때문에 더 추운 겨울나라 아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보기에 너무 멋있어요. 되게 정말 이렇게 숨통이 확 트이게 넓은 느낌도 들고 되게 그러면서 쓸쓸한 느낌도 들면서 되게 멋있는. 너무 멋있다. 몽골. 세상의 중심이란 뜻을 가진 나라. 역사상 최초로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대제국을 건설한 칭기스칸의 나라다. 그 후 몽골은 구소련 연방 위성공화국으로 교육, 집, 일자리, 어린이를 위한 복지금 등 풍요로운 시절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이 무너지자 몽골은 사회보장제도의 붕괴와 함께 경제적인 몰락을 맞는다. 어린이의 3분의 1이 빈곤 속에 던져졌다. 270만 인구 중 절반은 유목민으로 흩어졌고 절반은 도시로 모여들었다. 30만 빈민층은 도시 밖 게르구역으로 밀려났다. 양 한 마리, 말 한 마리 없는 빈손으로. 몽골의 현대사가 만든 변방의 빈민촌을 찾아가는 길. 정기락 작가와 이보영은 광활한 벌판의 이정표처럼 깃발을 펄럭이며 서 있는 몽골인의 신성한 성황당 오보를 만났다. 그냥 이거 아무데나 놓으면 되는 거야?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객지로 떠나는 자식을 위해 돌 하나를 얹고 무사 안녕을 기원한 수많은 부모들의 기도가 쌓여 있는 곳. 이보영도 간절한 소원 하나를 거기 얹었다. 뭐 비셨어요? 말하면 안 열어지지 않아요? 얘기하면.
누군가는 여행길의 안녕을, 누군가는 한 해의 풍작을, 또 누군가는 자식의 성공을 빌었을 돌탑 앞에서 나는 기도했다. 이 짧은 여정에서 내가 온전한 사랑을 배우게 되기를.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40여 분을 달려가면 몽골의 대표적인 빈민지역 비안주르크가 나온다. 초원이 아닌 도시 변두리에 지어진 게르는 가난을 상징한다. 강아지 있어. 부유한 유목민의 집에서 도시 빈민의 집으로 전락한 게르. 여기예요? 네, 여기. 안녕하세요. 잠깐만. 들어가도 돼요? 유니세프의 안내를 받아 찾아온 집은 언제 쫓겨날지 모를 임대 게르에서 아이 넷을 혼자 키우는 싱글맘 밤부 수랭 씨의 집이었다. 컴을 찔찔해. 이보영은 네 자매 중 셋째 오랑자야와 제일 먼저 인사를 나누었다. 오랑자야. 아이에게 통성명보다 빠른 절친 인사법은 따로 있는 법. 과자 한 봉지에 바로 반응이 온다. 자. 맏언니 냠수랭은 10살, 둘째 자야는 올해 6살이다. 물이 귀한 몽골. 게다가 상수도 공급에 혜택이 미치지 않는 빈민구역에서 세 자매가 얼굴을 씻고 손을 씻고 머리까지 감아야 하는 세숫물의 양은 고작 물 한 바가지다. 아이들의 분주한 아침을 담으려 정기락 작가도 사진기를 들었다. 웃어야지 자야. 사진은 말이 통하지 않는 벽을 단번에 허물어주는 신통한 도구가 된다. 아이들의 아침 식사 시간. 밥상에 놓인 건 언제 만들었는지 모를 굳어버린 찐빵이 전부다. 만두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딱딱해요.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씹어 먹기는 아마 조금 많이 딱딱할 것 같이 차가워요.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차갑네요. 한창 어리광 부릴 6살. 하지만 자야는 시키지 않아도 설거지쯤은 알아서 척척 해낸다. 어린 두 동생을 돌보느라 늘 일손이 모자라는 엄마의 사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들어오고도 서지야 그치에나 그때 쪽이자 원래 바가 얼굴치게 진짜 좀 너는 아혼 보이고 바가 얼굴치.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어린 자식을 두고 아버지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 엄마 혼자 헤쳐가야 할 현실은 좁은 게르만큼이나 갑갑하고 막막하다. 이보영은 생각이 많아진다. 하룻밤을 와서 몽골에서 묵었는데 방이 숙소가 굉장히 작잖아요. 되게 작고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가져온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막 여기를 온다고 해서 많이 막 챙겨온 거는 아니었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한가득 방이 이렇게 되게 굉장히 꽉 차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너무 많이 갖고 있나 보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비안주르크 땔감 작업장. 겨울에만 반짝 일감이 생기는 이곳은 엄마가 끼니거리라도 마련할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직장이다. 막내를 낳고 일을 못하던 엄마가 이보영에게 아기를 맡기고 모처럼 일터를 찾았다.
Нааштай. Өдрийнхөө хоолнд л таарна шүү дээ. Хүчтэй хэрэг хүслээ шивнэж дуулмаар байна. Ямар сайхан хүмүүс 엄마 대신 졸지의 보모가 된 이보영. 한결 이물 없어진 아이는 손님을 환영하는 몽골 민요를 불러준다. 마음의 말도 꺼내놓는다. 내는 бүр тэрнээсээр цааш бүр адэнэс цааш ансараа тамбалаад бүр энэсээр юм дэпмэвэн онтрималал яа дөөнөрөө 그래서 가장 많이 그 모였던 사람이 아이들이 이보영에게 샤갈이라는 전통 놀이를 가르쳐준다. 양의 등뼈마디를 던져 엎어지는 모양이 상징하는 염소, 말, 낙타 등의 순위로 승패를 가리는 놀이. 그 왁자지껄한 소리가 막내 오랑후의 단잠을 깨웠다. 보영은 그 덕에 비로소 아기와 처음으로 눈을 맞춘다.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옆에 있어. 한치의 오차도 없는 배꼽시계. 아기는 그새 또 젖 먹을 시간이 된 것이다. 밤사이 뚝 떨어진 기온으로 도시는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남성 안 추워? 이른 아침부터 냠수랭이 집을 나섰다. 일주일에 2번 물을 기르러 가는 날. 이보영은 목도리를 풀러 아이의 야윈 목에 둘러주었다. 너무 클로즈업으로 잡지 마세요. 콧물이 나와. 유니세프는 물이 귀한 이 지역 빈민 가정들을 위해 식수를 배급하는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반가운 물차. 우리가 물수도 쓰는 그 흔한 물도 가난한 나라에선 이렇게 먼 길을 걸어와 힘겹게 구해야 하는 귀한 자원이다. 집안의 맞이로 엄마를 대신해 물당번을 맡은 냠수랭. 이보영은 아이가 도저히 들 수 없는 물짐의 무게에 놀라 순간 당황스러워졌다. 이 엄청난 노동을 10살 꼬마의 몸으로 아이는 어떻게 감당해온 것일까? 발 아파. 냠수랭도 힘에 부치는지 숨을 몰아쉰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돼 이 언덕이 꽁꽁 얼어붙으면 아이의 물 깃는 일상은 더 호되고 힘겨운 노동이 될 것이다. 힘들지 않을까? 아씨 아까 오다가 물이 그냥 없어졌어. 힘들어요? 이게요
저 혼자서도 못 끌고 애들 혼자도 끌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아까 물통도 제가 약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안 들려, 이거 이게 정말 들리는 양이 아니에요. 한바탕 찬바람을 맞아 뺨이 얼어붙은 냠수랭을 위해 이보영은 특별 서비스를 준비했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 빨갛게 타버린 아이들의 뺨이 안쓰러웠던 이보영. 여기. 서울에서부터 준비해온 보습크림 한 통이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이야. 우리 까칠까칠. 이보영과 동행한 스태프는 서툰 솜씨를 발휘해 헤어 디자이너로 나섰다. 그런데 무허가 미용사를 믿고 머리를 맡겼던 꼬마 손님 자야가 완전히 삐쳐버렸다. 자야, 예뻐. 아무리 봐도 너무 일자로 깡충 올라가 붙은 앞머리. 자야는 다시 자기 스타일로 머리를 손질한다. 사실 자야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탐스럽게 늘어뜨리는 긴 머리다. 여기 넘겨야 돼. 그래. 오늘 미용놀이의 마무리는 보습 마스크. 그거는 10분 정도. 세 자매는 우스꽝스럽게 생긴 가면 하나씩을 붙이고 모처럼 신나는 저녁을 보냈다. 그렇게 행복하고 여유로운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자연의 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막내를 입양시킬 계획이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할머니였던 것이다. 집안의 공기가 한순간 무겁게 내려앉는다. 이 상황을 아기도 알고 있는 걸까? 할머니의 품에서 오랑후가 울음을 터뜨린다. 아저씨 자다고 뭐 가까워. 그래서 막내를 입양시킨다고 그래서 왔다. 지금 오늘 내려가는 거예요? 응? 오늘 가는 거예요? 뭐라 왔다. 아무 말 못하고 서 있던 냠수랭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는 것으로 막내의 입양을 저지
몽골에서의 셋째 날, 이보영이 이른 아침부터 울란바타르 시내를 찾았다. 어디서 구했는지 큰 통 하나를 손에 든 채로 이거 왜 온 거예요? 지금 자야네 집에 우유 사다 주러 왔어요. 근데 이 집이요, 이 나라에서는 우유를 사다가 두면은 치즈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공식품들 많이 만들어서 분유 이런 거 만들어서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창 자랄 나이에 우유 하나를 양껏 먹지 못하는 아이들. 가득 채워주세요. 가득. 괜찮을 때 됐지. 이보영은 할 수만 있다면 목장 하나를 통째로 옮겨다 안겨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 시각 냠수랭과 자야가 웬일인지 얇은 옷차림으로 집 밖에서 떨고 서 있었다. 뭔가 집안에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눈치였다. 그런데 지금 그러고 보니 멀쩡하던 게르의 천장 터너가 찢겨져 있었다. 모두 나간 사이 지붕을 찢고 들어온 건 아빠였다. 알코올 중독으로 집을 나간 지 1년. 그러다 돈이 떨어지면 이렇게 한 번씩 집에 찾아와 생활비를 뜯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 경찰서를 데리고 가야 된다. 데리고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경찰서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냐마가 아니까 같이 갔어. 그러나 엄마의 생각은 달랐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아빠는 또 폭력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릴 것이라고. 미우모 또 지금 호소소소하고 고대한테 지치고. 엄마를 보자마자 짜증 섞인 핀잔을 퍼붓는 아빠. 아이들은 잔뜩 겁먹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평생 단련된 엄마는 조용히 라면을 끓였다. 그저 남편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이 순간을 모면하는 게 아이들과 함께 살아남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아무가. 뭐야 손잡고. 아무거나. 커다란 우유통을 들고 돌아왔다. 그 사이 일어난 일을 전해들은 이보영은 어이가 없고 황당해 말문이 막히는 표정이었다. 비방용 말이 나오려다 참았어. 수은주가 뚝 떨어진 데다 눈발까지 점점 굵어지는 상황. 우선 찢어진 지붕을 땜질하는 게 급선무였다. 연탄 가까이 비닐이 있으면 또 신만이 출입하는 통로. 신성한 게르의 지붕을 대범히 찢고 들어올 만큼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증세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듯했다. 내가 여기 자야!
머리가 흰머리 됐어. 일이잖아. 괜찮아? 아니요, 손이 차가워요. 돈 너무 시려. 이보영의 손은 얼었지만 자연의 집은 다시 따뜻해졌다. 갑자기 들이닥친 아빠의 방문으로 마음을 졸이고 추위에 떨었던 아이들. 이보영이 아이들의 배를 따뜻하게 채워줄 우유죽 타락을 만들기 시작했다. 몇 주일 두고 먹어도 남을 만큼 넉넉히 사온 우유. 모처럼 한솥 가득 푸짐하게 끓인다. 달콤한 우유죽 냄새가 집안에 진동을 한다. 자야도 오랑자야도 물을 섞어 양을 늘린 멀건 우유가 아닌 진하고 고소한 우유죽을 마시고 또 마셨다. 우유죽을 식히니 부드러운 크림막이 굳어 버터가 만들어졌다. 우름이라 불리는 이 버터는 몽골 아이들이 빵에 발라 먹는 맛있는 인 몽골은 그나마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교육 혜택을 제공한다. 쟤네 봐봐. 왜 안 와? 넷째 날 이보영이 냠수랭과 자야의 학교 시간에 맞추어 학교를 찾았다. 버스비가 없어 1시간을 걸어 다니는 자야 남매가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답답해? 숨을 못 쉬겠나? 와, 감동이다. 근데 이게 뭐야? 우유야? 이거 뭐예요? 어머, 뜯지도 않았어. 냠수랭이 이보영에게 준 감동의 선물은 급식으로 받은 요구르트. 안 먹고 싶었어 이거? 배 안 고팠어? 괜찮았어? 언니 줘도 돼? 괜찮았어. 나만 고마워. 고마워. 감동이네. 아 진짜 근데 순간 눈물 날 뻔했어 진짜.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마음을 전했다. 이보영도 답례를 하고 싶었다. 자 이거 어때? 이게 좋아? 여자야. 이거 한 사이즈 더 큰 거 없어요? 옷이 없는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던 그녀가 전부터 생각했던 선물은 두툼한 겨울 외투. 너무 비싸. 달동네 비안주르크에서의 나흘. 이보영도 또 순위가 다 됐다. 여기. 아니 다시 봐봐. 한 푼이라도 깎아 아이들에게 또 다른 걸 최대한 많이 사주려는 계산이었다. 한국 도순이에게 울란바타르 짠 순이 상인이 두 손을 들었다. 고맙습니다. 외투만으로 겨울을 날 수는 없는 법. 집으로 가기 전 이보영은 고기 시장에 들렀다. 아이들이 긴 겨울을 날 수 있게 양 한 마리를 통째로 샀다. 아 뛰어나온다. 목이 빠져라 기다리던 셋째 오랑자야가 언니들과 감동의 상봉을 한다.
아이들로부터 배우는 눈물겨운 형제. 좀 반성했어요. 저도 제 동생 좀 많이 챙겨줘야겠다. 오는 내내 손 꼭 잡고 있고 신발끈 매주고 그리고 이렇게 둘이 잡은 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지금 오랑자에 띄우니까 딱 아기가 딱 오랑자이가 가운데 껴서 언니들 손잡고 가고. 근데 가난해도 저러면 정말 행복한 거 아닌가요? 마음이 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부엌 한가득 고기를 늘어놓은 엄마의 손길이 모처럼 분주하다. 겨우내 아이들 굶길 걱정이 사라지니 오랜만에 엄마의 얼굴이 환하게 핀다. 다들 지니 꼬여만 찍으면 비알주 자꾸 있어. 습기를 머금지 않은 건조한 기후 덕에 오래 말려도 상할 염려 없는 고기. 육포처럼 맛있게 마른 고기는 가루로 빻아 겨우내 이 음식 저 음식에 섞어 먹는다. 자야랑 야마랑 오랑자야랑 하루에 한 번씩 2번. 이보영은 아이들에게 부족할 영양소를 보충해줄 영양제도 선물했다. 이렇게 딱 먹으면 이렇게 나오면 바다가 없는 내륙국이라 해산물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이 약은 요오드와 칼륨, 양질의 단백질을 채워줄 것이다. 이거 스몰이고. 내 자매가 층층이 물려입어 온통 해지고 낡은 옷. 아니야, 근데 이거 이보영은 사이즈별로 준비해온 새 옷을 뜯어입히며 또 한 번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게 냠한테 맞을 것 같은데? 비비. 아니 자야. 시장님한테 안 돼서 어느새 몽골에서의 마지막 날이다. 사진작가 정기락은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고 다른 목적으로 시장을 찾았다. 지금도 겨울이 이제 시작되는 거라 날씨가 눈도 오고 추운데 한겨울에는 영하 한 30도, 40도까지도 내려간대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게르가 너무 추울 것 같고 또 뜯어진 곳도 있고 그래서 새로 게르를 지어주려고 지금 재료들을 사러 나왔어요. 게르도 계절 따라 자재가 달라진다. 겨울용 게르는 양모로 짠 펠트를 덮는 게 특징. 그런데 펠트며 지붕 틀을 둘러보던 정 작가의 눈에 앙증맞은 옷장 하나가 들어왔다. 집안 분위기를 확 바꿔줄 깜짝 선물로 안성맞춤이었다. 부장님 오늘 화이팅입니다. 오늘의 현장 감독 정 작가를 이보영이 인터뷰하러 나섰다. 오늘 각오 한 말씀. 시장님 각오 한 말씀. 월드 스페셜 러브의 역사상 가장 과묵했던 포토그래퍼 정기락 작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시겠답니다. 10초요.
조심히. 자꾸 차 움직이는데 옆에 계시지 마시고 인터뷰하세요. 오늘 각오 한 말씀 10초요. 10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의 인터뷰는 성공이다. 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무사히 공사를 마쳐야 하는 게 오늘의 마지막 미션. 유목생활의 필수품 게르는 원래 4시간이면 뚝딱 완성될 만큼 건축법이 간단하고 과학적이다. 아코디언처럼 접이식으로 된 벽을 세우고 게르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기둥 터널을 세우면 건축은 절반이 완성된 셈. 이보영도 자연의 새 집에 석가래를 올리는데 톡톡히 한 몫을 담당했다. 우산살 같은 81개의 석가래를 고정시키려면 손이 모자랄 판.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같아. 이게 다 했어 내가 지금. 이거 풀샷으로 찍어주세요. 이거 제가 다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쭉. 아이고. 어설픈 인부 이보영의 부실공사를 완벽한 토목꾼 정기락 작가가 꼼꼼히 메워가며 지붕이 올려지고 몇 겹 펠트로 중무장한 새 게르가 완성됐다. 자연의 새 집에 어울릴 새 옷장도 자리를 잡았다. 따뜻하고 폭신한 새 이불도 선물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위한 선물도 잊지 않았다. 학교 책가방에다가요 크레파스랑 뭐 이런 거 준비한 거 넣어주는데요. 꽉꽉 채워서 넣어주려고 꽉꽉 채우고 있는 중인데 산타클로스 된 기분이다. 유니세프의 사랑도 함께 담은 묵직한 선물 보따리. 블록, 퍼즐, 이거 그림놀이. 복으로 움켜쥐고 있지 않은가. 눈 뜨지 마. 자야 눈 뜨지 마. 드디어 새 집에 입주할 어린 주인들이 돌아왔다. 하나, 둘, 셋. 아이들은 꿈을 꾸는 건지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별로 반응이 안 좋은데. 어? 안 좋아? 자, 뛰어들어가자. 언니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놀라운 마법의 집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네 개의 꽃신도 길을 맞추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쫓겨날 걱정이 없는 온전한 집. 자, 잠깐만. 10월의 산타클로스 이보영은 착한 자매들에게 약속대로 크리스마스 선물도 주었다. 안에 크레파스도 있고 연필도 있고 다 있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За баярлаа. Гэр тэгээд ийм сайхан бэлэг бэлдэж гисэн. Тэгээд ээж маань одоо ийм гэртээ алсан юм чи дүүг өргүүлэхгүй байхаа гэж найдаж. Мама. 짧았던 엿새를 오래도록 기억하게 할 추억의 사진들도 인쇄해 멋진 앨범을 만들어 주었다. 이보영이 떠난 후에도 아이들은 그 기억들을 돌아보며 다시 힘을 얻을 것이다. 어제 눈싸움 했지? Хөвгөлтэй байсан.
자야랑 야마랑 야마 자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의 좋고 많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내. 4살인데. 다음에 꼭 올게. 잘 크고 있어? 사람들 서자가라 나랑 이렇게 왔다 그네. 자, 우리 고모를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언니 말 잘 듣고? 바람이 거세지는 겨울 언덕에 아이들을 두고 이보영은 떠나온다. 그러나 울타리처럼 든든한 엄마가 곁에 있어 아이들은 무섭지 않을 것이다. 정 작가와 이보영이 선물해준 집이 있어 긴 겨울에도 따뜻할 것이다. 이보영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겨울을 아이에게 선물했다. 아이들의 이름이 입에 익을 때쯤 나는 돌아왔다. 개성만점 꼬마 숙녀 자야, 귀염둥이 오랑자야, 아직도 눈에 밟히는 오랑후, 속 깊은 맏언니 냠수랭. 네 명의 꼬마들이 세상의 빛이 될 자랑스런 어른으로 클 때까지 나는 아이들을 후원하고 응원할 것이다. 겨울에 사랑을 하라는 몽골의 속담처럼 나도 겨울이 시작되는 언덕에서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고 돌아왔다. 나의 사랑도 모든 것이 얼어붙는 겨울처럼 그렇게 녹지 않은 채 영원하리라 믿는다. 이 프로그램은 BMW, 캐논, 대웅제약, 넥스투어, 폴햄과 함께합니다.